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실사단이 국가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틀간 실사에 나서는데 개최 여부는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여수시 공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실 운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자체가 부도 상태로 알려지면서 시 보건소도 다급해졌습니다. 오늘 여수시 남면 소리도 해상을 지나던 1,600톤급 유조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선원 11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코로나19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근무했던 16번째 확진자의 남편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7일쯤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수시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부실한 운영 상황에 대한 연속 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병원장과 위수탁재단 측은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부도 상태여서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공립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의 서울 모 병원입니다. 지난해 9월 엄부도가 난 상태로 5개월째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업무과 직원이 없어요. 진료는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진료는 외래 진료만 보고요. 문제는 위탁재단의 부도가 여수 공공노인병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곳 병원 금융거래까지 곧바로 묶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여기는 그 성서의료재단의 본원이나 마찬가지 회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현재 계좌는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병원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임직원들이 연일 줄 소환되고 있는 상황. 시 보건소 측도 다급해졌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4년이나 남았지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시민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할까 관심이 많아요. 위탁법인 측은 기존 직원들과 언론 등이 병원을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회계 처리에 오류는 있었지만 금전적 횡령은 없었고 원장의 다른 병원 중복 근무도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장 급여는 이쪽에서는 전혀 안 받으시죠? 네,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형태의 횡령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병원 안팎의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AIPH, 즉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실사단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실사단은 오는 2023년 유치하려는 박람회가 지난 2013년 열렸던 행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실사단이 환영을 받으며 국가정원으로 들어섭니다. AIPH 현지 실사단은 버나드 회장을 단장으로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사단은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릴 경우 지난 2013년과 달라지는 부분에 관심이 컸습니다. 국가별 정원을 연계 확장하는 방안에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사단은 이틀간 202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지를 둘러보며 유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I've never seen this before. Look forward to this meeting, to hear from you, and hopefully working together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up to 2023. 순천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다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가정원을 연계한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201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는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면 202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는 이 국가정원이 더 인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릴 계획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실사가 끝나면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에서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발전용 연료유 3,000톤을 싣고 여수시 남면 서리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1,600톤급 유조선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유조선 승선원 11명은 무사히 전원 구조됐지만 인근 해상의 파도가 높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선원 침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기름 탱크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고 기름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순천시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과 5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58살 A씨를 사기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말 채용 알선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피고인 39살 A씨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격리 기간을 감안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을 2주일 연기했지만 유학생들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빨리 들어오는 것도 반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대학교도 결국 개강을 2주 연기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입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늦어지면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늦어지고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한 후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를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주일 더 늦게 들어와서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들어오라. 그런 차원에서 입국을 연기를 시킨 겁니다. 중국 유학생이 1,000명에 가까운 호남대는 중국을 포함한 11개 나라의 유학생 1,4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기숙사 등 별도의 시설에 유학생들을 격리해 입국 후 2주 동안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국 시기를 강제할 수도 잠재적 환자 취급하며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면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겠지만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 데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세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 수는 2,500여 명. 행여라도 이들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세균 총리는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의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 가운데 152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와 접촉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양에서 근무했던 16번째 확진자의 남편도 현재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고 최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7일쯤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 지역의 대응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건강관리 등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노령층이나 폐질환 보유자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체계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전체 선거구에서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각각 3곳과 1곳으로 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 4+1 협의체에서는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총선 15개월 전 27만 8,900여 명으로 논의해 분구될 선거구로 세종시와 춘천시, 순천시가 거론돼 왔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최우선 현안 3가지를 선정해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가불구 총 11명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등 3건의 현안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수 민주당 여수갑 예비후보가 여수 지역 수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6차 산업 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여수항에서 위판된 굴비가 영광에서 가공되고 지역의 양식굴이 통영굴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잡는 단계를 넘어 가공과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산업 구조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섬들을 연결해 여수와 고흥을 잇는 도로 명칭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명칭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270여 건이 접수됐으며 지역명과 바다, 섬 등을 강조한 특색 있는 명칭들 가운데 이번 달 말까지 자문과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고흥 사이 10곳의 섬을 잇는 이번 도로는 총 길이 39.1km로 오는 2028년에 모든 구간이 완공됩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10분 발언이 전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